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상소를 올리죠. 어떡하실 거예요? 물어보죠. 그러면 경영자는 마음속으로 어때요? 너는 뭐하는 놈이냐? 네 생각은 왜 말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는 게 뭐예요? 직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 방법은 이렇고 B 방법은 이런데 내 생각은 A 방법입니다. 당신도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요걸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으로 달리는 겁니다. 즐기는 방식으로서의 팀으로 달려요. 왜요? 나 혼자 달리면 안 되죠.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려야 서로 즐겨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 혼자 달리면 내가 달리고 있는 멋진 모습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게다가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전투화 신고도 달리고 그냥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달리죠. 몸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받습니다. 코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사가 뜨는 거죠. 길을 가로막고 사진을 찍는 거. 주변에서 봤을 때 위험한데 이런 느낌 살짝 받죠. 그 다음에 비켜주세요. 지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니 나는 조용하게 산책하고 있는데 나는 걷고 있을 뿐.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비켜야 되죠. 이렇게 부딪히면 왠지 이렇게 부딪히면 나 넘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러닝 트랙 이용 규칙, 시행 안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남의 동네 뛰면서 지들끼리 화이팅 소리 지른다. 이 남의 동네 이런 단어들 별로 이제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한밤중 파이팅, 길 한복판 인증샷, 러닝크루 민폐 논란 지자체, 결국 트랙 이용 규칙,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자, 트랙 내 인원 간격을 약 2m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간격 미유지 시 현장 관리 직원 판단에 의하여 지속적 반복적 송출하고 현장 계도, 주의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야, 퇴장까지 요구 가능합니다. 퇴장까지. 자, 5인 미만인 그룹에만 간격 예외 적용합니다. 5인 미만은 간격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료 강습으로 판단되는 경우 퇴장을 요구합니다. 자, 러닝 유료 강습 근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구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유료 강습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3년 걸립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물론 이거 버퍼가 필요한 규제이라는 생각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이 바라보는 관점도 민폐 민원, 러닝크루 민폐 민원 이렇게 러닝크루 작은 표고 민폐라는 말에 작은 따옴표 안 쳤습니다. 여전히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구도 최근 석촌호수 단체 러닝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송파구에 따르면 러닝크루 관련 공식 민원은 올해 봄부터 15건이 접수됐는데 최근 전화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3인 이상 단체 러닝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걸고 민원에 대해서 안내 방송하고 현장 계도 활동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성북구청도 지난해 9월 산책로 길을 막고 소음을 유발하는 단체가 있다는 민원을 막고 성북천 인근에 한 줄로 달리기를 장려하는 현수막. 이거는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는 어때요? 이 지자체는 선출이죠. 그리고 민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원에 민감해요. 이게 규제라는 겁니다. 규정이에요. 퇴장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회사로 좀 돌아와 보죠. 규정을 만드는 것, 자유를 유지하는 것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자료를 보시면 규정을 만드는 것과 자유를 유지하는 것 이것 간에 경영자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의 이거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그걸 즐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러닝크루로 가보면 규제는 언제나 포괄성을 갖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죠. 자, 보세요. 자, 3명 달리는 것, 앞뒤로 한 줄로 달리는 것. 자, 성북구에서 앞뒤로 한 줄로 달려야 돼요. 근데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고 나랑 내 아내랑 나왔어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양옆으로 달리는 거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3명에서 살짝 이렇게 좀 달리고 싶어요. 그러면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달렸어요. 위반이죠. 근데 달리다가 걸었어. 달리기를 10m 달렸어요. 10m 조금 달리다가 걸었어. 그러면은 이용객이 적어서 단체로 달리기를 해도 타인에게 불편을 안 느끼는 상황이에요. 3명, 5명, 수십 명이 간에 다 같이 뛰어도 문제될 게 없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간의 배려심, 이해심이 상호 간에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단체로 10명이나 20명이나 20명, 30명이 달려도 아파트 단지를 가면 서로 조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명이 달리더라도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한 줄로 달려줘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좀 천천히 달려줘야죠. 그런 게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규제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민원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산책로나 트랙이 붐벼서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으면 회원들이 자제하면 되죠. 매너 없는 행위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용객들이 그것을 아이고 천천히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와 매너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자생적 질서가 성립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선진적인 사회입니다 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의 주장인데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공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종종 언더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중에 하나가 이 규칙 없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지점이거든요. 대기업의 경우는 규정이 굉장히 강조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언더백과 스타트업의 경우는 변화가 강하기 때문에 변화가 강하고 고객이 달라지고 조직의 형태가 달라지고 제도가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 룰스 규칙 없음 여러분들이 가인지 캠퍼스에서 제가 정리한 규칙 없음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조직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규정이 늘어나는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규정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경영자가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조직이 탁월한 사람들로 채워지려면 가능한 규정을 뛰어넘는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영역에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솔직한 문화를 도입하는 것. 두 번째, 인재 밀도를 구축하는 것. 세 번째, 통제를 제거하게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런 것들은요, 규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규정 없앤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규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그냥 의무들만 늘어나게 되는 거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뺄 수는 없어요. 국가공무원들의 의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사회가 이동하고 있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고 하나라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면요, 그거 없앤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문화, 인재 밀도, 통제 제거 이 3단계를 운영을 하고 솔직한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솔직한 문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드백 서클을 만들어서 상호간에 피드백해 주는 거죠. 언제나 수시로 상호간에 피드백하고 1대1 미팅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문화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인재 밀도입니다. 참 이거 넷플릭스가 키퍼 테스트 해가지고 해고를 날려버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거 좀 오바해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체의 15%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범한 동료들로 채워주는 겁니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퍼 테스트 하는 거예요. 탁월한 인재들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규정을 없애고 출장, 경비 승인도 없애고 어떠한 의사결정도 승일파들 표가 없게 만들어주고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리드하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이거 어떡합니까? 결정해 주세요. 이런 조직이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결정해 주세요. 조직이 있고 다른 조직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답을 내리고 사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물어보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언더백 기업에서는 어때요? 가격 할인, 비용의 사용,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옵션을 제공하는 것, 어떤 그 원가의 재료에 의해서 뭔가를 바꿔내는 것, 수많은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올리죠. 상소를 올리죠. 어떡하실 거예요? 물어보죠. 그러면 경영자는 마음속으로 어때요? 너는 뭐하는 놈이냐? 네 생각은 왜 말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는 게 뭐예요? 직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와서 A 방법은 이렇고 B 방법은 이런데 내 생각은 A 방법입니다. 당신도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거에 토양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갖고 와봐, 내가 결정해 줄게. 이거는 4인 이상은 뛰면 안 돼. 야, 이거는 2줄은 안 돼. 한 줄만 돼. 걸어가는 건 되는데 달리는 건 안 돼. 야, 달리는 것은 시속 6km 이상인 경우에는 달리는 거야. 다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거죠. 이거 좀 나와서 좀 하세요.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결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문화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선택지의 공간이 사라져가는 방식으로 조직 문화도 그렇게 되면 조직 문화는 결국은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당신이 결정한 대로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복지부동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문화를 도입하는 1단계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공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피드백 서클 돌리는 것, 사과 상자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유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 맥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고 영업부는 이렇게 됐고 생산부는 이렇게 됐고 이것을 평상시에 공유를 해야 뭔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생산부 입장에서 재고가 지금 많아서 고민이에요. 재고가 많아서 고민인 상황인 것을 영업부가 알고 있다면 가능한 한 영업을 할 때 그 재고 상품에 대해서 약간은 할인을 하더라도 그 재고 상품을 팔려는 노력을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공유가 안 돼 있으면 영업부가 계속 신상품 수주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부 입장에서 어때요? 열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좀 어려운데 하면 영업부는 어때요? 승질 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를 뛰어넘어서 일단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각 부서의 상황을 모두가 공유해 주어야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일관성이 회사 전체의 방향성과 맞아간다는 이야기죠. 피드백 서클 360도 피드백. 두 번째, 인재 밀도를 구축하는 거. 여러분들 최복동 기억하시죠? 최복동. 엄복동이 아니라 최복동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동료. 최고의 복지는 동료죠. 보너스를 지급할 뿐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할 뿐 아니라 기본급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요게 키퍼 테스트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정말 이 사람 내년도에도 정말 함께 가고 싶습니까? 라는 것을 제로 상태에서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가 나오면 정말 많이 주는 거고 예스가 아니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정말 진정성 어린 대화를 해서 헤어져야 되는 경우라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리드 헤이스팅스,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지금 넷플릭스의 그래서 조직은 가족이 아니라 팀이다. 프로 선수 구단이다. 이런 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를 제거하는 겁니다. 더 많이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9단계예요. 뭐예요?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리드하는 겁니다. 통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회사 내에서 자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규정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편하잖아요. 누군가는 아니 길거리 가리고 막 철도 건널목에서 사진 찍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규정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규정을 먼저 적용하려고 들지 말고 선택지의 공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겁니다.